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21번째 이야기입니다. 목적 달성 후 뒤통수. 네, 우선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한국과 베트남이 진실로 협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올려드린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베트남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똑같죠. 네, 그래서 한국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표적이 되는 거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당하는 표적, 그 표적에 이제 나쁜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드림으로써 베트남인들과 한국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21번째 이야기. 네, 목적 달성 후 뒤통수.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이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돈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보여드리지만, 베트남에서 직접 제 이름으로 이 경영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직접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3년 투자 비자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물품을 제공하시는 분들은 물품을 제공했는데 물품을 받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사업을 하셨는데, 화장품을 다 공급을 해줬는데 그 지점에 만들어서 대리점 같은 거를 만들어서 다 공급을 해줬는데 가보니까 사라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목적 달성 후에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한국인들이 뭐 이렇게 뭐 한국인들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지만, 본인이 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신분이 명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네, 그래서 사전에 분명하게 이 결제를 하고 나서 보내주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 허가서, 네, 입학 허가서를 발행을 해주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한 대학교 그 국제교류 원장님이 학생들한테 이제 학비도 받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학비를 먼저 받아야지 입학허가서를 발행하는데 나중에 이제 환불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비자에서 떨어지게 되면 환불을 해줘야 되니까 학비를 받지 않고 그냥 입학허가서를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비자를 받고 스스로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이탈을 해버리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또 뭐 한국의 한국인들이 이제 유학원을 하는 경우에는 입학 허가서를 주면은 연락 끊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만 달성이 되면은 딱 뒤통수를 쳐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돌변을 하게 되면 아주 무섭게 돌변을 해요. 돌변하고 나서 협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대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죠. 한국 같으면은 뭐 변호사 선임을 한다든지 또는 민원을 넣는다든지 경찰서나 관공서에 간다든지 언어가 통하니까 이게 다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언어도 통하지 않죠. 그리고 베트남 관계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매수를 당한다든지 또는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보다 자국민들 편을 들어준다 그러면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불법 체류 자국민 때문에 한국행 좌절하는 베트남 젊은이들, 네, 여기 이 유스핌 기사도 보면은 이 근로자들이 베트남에 하틴이라는 성이 있어요. 또 이 하틴, 그리고 하이정, 응해안,
그리고 탕화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비자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발급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블랙 리스트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법 체류자가 70명 이상이거나 그 지역 노동자의 27% 이상이 불법 체류 중인 곳을 블랙 리스트에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사실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제가 하틴하고 하이지영은 예전엔 안 그랬는데, 네, 요즘에 이게 하이지영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응해안, 하틴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유학을 갈 때도 이 중부 학생들은 받지 않겠다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탕화, 네, 탕화, 하틴, 응해안. 근데 이게 호주도 그래요, 호주. 그래서 호주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호주도 이쪽 지역 학생들을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그걸 전해줍니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는 목적을 딱 달성했으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피해 보는 거 신경 안 쓰고 불법 체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목적 달성하고 나면은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 이 지금 KBS 뉴스 보면은 갯돈 수억 먹튀, 한국에 요즘도 이런 사기가. 그래서 개주가 4천만 원을 들고 튀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긴가 했더니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갯돈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갯돈을. 네, 그런데 이 갯돈을 모았는데 결국에는 개주가 돈을 갖고 튀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일어난 일인데, 이게 목적만 달성하면은 이게 딱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국민들이잖아요. 자국민 대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 이게 선의의 피해자들도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이렇게 베트남 사기 결혼을 당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결혼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또는 비자를 딱 받고 나면은 딱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돌변해서 갑자기 태도가 확 달라져 가지고 남편에게 이 폭력을 유도해 가지고 결국에는 남편은 위자료도 물고 또 재산 분할도 하고 뿐만 아니라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노이행 아시아나 여객기 긴급 회항했다. 전에 그 전염병 상황 때 긴급 회항해갖고 하노이로 가야 되는데 딴 지역에다 내려줬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갑작스럽게 격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대구 경북 출발 및 경유 항공기는 입국 금지해 버렸고 다른 지역에서 출발한 경우에는 14일 자가 격리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 국민들은 예측하지 못한 불편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지 타산 그리고 이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아주 좀 약간 길게 생각해야 되는데 짧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베트남에서의 사업이 한국에서 사업보다 100배, 1000배 어렵다. 네, 그래서 한국도 성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이 베트남 역사를 분석을 해보면은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네, 몽골의 침입, 또 프랑스의 100년 지배, 또 중국의 1000년 지배, 또 중국과의 전쟁, 프랑스 전쟁, 미국과의 전쟁, 또 일본의 보호령으로 또 지배를 받았죠. 이런 속에서 이들의 마음 속에는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적 달성 후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